안녕하세요. 제리 선생의 노노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론 수업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토론 계속 설명드리긴 했는데 제가 토론 수업을 하는 이유요. 그 이유는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서 읽는 능력, 또 뭔가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거로는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그거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원고도 쓰니까 쓰는 능력까지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능력. 내가 읽었고 요약했고 뭐 조사했고 뭐 이런 거 다 원고까지 잘 썼어요.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능력까지 예,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종합적인 과정이 토론 교육이고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저는 효과가 크다고 느껴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시험은 뭐 객관식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 내신 준비하려면 뭐 문제집도 풀어서 어느 정도의 이 방향이든 어떤 거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론 같은 경우는 즉흥성이 넘치는 거고 또 반박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거를 결론을 내서 우리 팀이 이런 이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 교육이 학교 시험보다도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또 유대인 교육 같은 경우도 하브르타도 그런 거잖아요. 하브르타 같은 경우도 뭐 이 또래 친구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고가 확장되잖아요. 네, 이 토론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건 토론 수업을 제가 이번에도 학교 수업 나가보니까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참여를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좀 이 역할의 부여를 받기 힘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쨌든 소수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또 제가 토론 수업하는 목표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이 친구들에게 토론이 무엇인지 경험을 주고 싶어요. 이게 판을 안 깔아주면은 우리가 나서서 토론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판을 좀 깔아주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니 나는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직접 느끼면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때문에 토론 수업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강조되고 있는 능력이죠.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듣긴 했는데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맨날 얘기 나오고 우리 나라의 교육 목표이기도 하죠. 포시 이 포시 능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협동, 협업, 창의성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토론의 과정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끄덕끄덕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점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네, 의사소통도 우리 팀원이랑도 해야 되지만 이 다른 팀원과 상대의 신문도 하고 또 청중, 심사위원들에게도 이걸 어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많은 의사소통 능력이 가고요. 또 협동, 협업 과정이라서요. 팀 스포츠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이 어떤 친구는 방어하는 역할, 어떤 친구는 공격하는 역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확정골까지 넣는 이런 역할들을 자기가 다 맡았고 하거든요.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팀이 승리를 하는 거죠. 네, 협동, 협업 능력 중요하고요. 또 창의성. 이 과정에서 정말 토론 주제가 결코 쉽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로 흘러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토론장에서는요. 앞뒤 논리가 맞다면 그거는 심사위원들도 논리성 부분에서 그 토론장 안에서는 인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실과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그렇다면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설계한 그 안에서 논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맞을 경우는 그것도 일관성 있게 간다면 오히려 예,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전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논제를 해석하고 끌어가는 능력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굳어져 버렸잖아요. 예, 굳어져 버린 이 머리로 논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 선입견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인재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시 능력 모두가 향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과정이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제리 선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개 식용을 허가해야 한다.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라고 언급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개 식용 논란이 다시 뜨겁게 몰아왔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갈등이에요. 서울 88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던 그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슈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 이 논의 배경부터 용어 정의를 먼저 내려야지 우리가 이 토론을 접근하기 쉽겠죠. 네, 그러면 논제 파악을 해보면요. 전 개식용이라는 거, 그게 무엇일까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용어들, 이 개식용을 허가한다? 허가는 뭐지? 이 정도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토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라는 이 동물이요, 인간이랑 가장 오랫동안 이 가축으로서 함께 산 거죠. 포유류 중에서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구석기 시대야 채집이랑 사냥하면서 이동생활 했었잖아요. 먹이 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을거리도 되게 부족했었고 그렇게 구석기 시대 살다가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먹이를 구하는 방식이 농사라는 거를 짓고 그러면서 강가 근처에도 살았고요. 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사냥해온 동물을 집에서 기르기도 했죠. 기르니까 이점이 많은 거예요. 이 동물이 조금 했다가 조금 더 키워서 잡아먹으니까 살이 더 많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동물이 또 뭐 새끼까지 낳아요. 그러면 몇 마리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이제 동물을 키우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가축이죠. 근데 개 같은 경우는 잡아먹는 음식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짐도 나르고 썰매 끌고 또 사냥할 때 같이 다니는 사냥개들도 있죠. 또 집도 지키는 용도로 하니까 되게 쓸모가 많은 가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랑 잘 지내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이 가축이 애완견으로 이 귀여움을 받는 존재로 되고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이 자기 재산을 주기도 하고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정말 이 강아지들 옷, 유모차
또 강아지들 신발도 신고, 또 강아지들 보니까 햇볕 있을 때 선글라스랑 모자랑 다 쓰고 다니는 거 동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느꼈죠. 아, 저 강아지도 집에 걔 옷장도 있겠구나. 저렇게 풀세트로 다 하려고 그러면 걔도 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듯이 정말 많은 살림살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걔에 대한 이 인식이 이 반려견 문화라고 칭할 정도로 요새는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먹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랑 함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걔는 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는 그 개와 관련된 속담도 진짜 많거든요. 이야기도 많고, 막 이거 찾아보시면, 근데 좀 슬프기도 해요. 막 그 이 속담 들을 때 복날 개 패듯 팬다. 개 패듯이 복날에 개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때려서 죽인 다음에 잡아먹으니까 약간 이런 속담 들으면 좀 슬프기도 하죠. 지금도 개 식용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또 옛날부터 복날에 개를 계속 잡아먹고 지금도 잡아먹고 있는데,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고, 뭐 고단백 식품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개를 식용으로 드시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에 오히려 못 먹을까봐 막 더 많이 사가시고 더 많이 드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논제 파악하고요. 그렇다면은 토론 준비를 할 때 이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다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토론자가 필요하고 사회자도 아예 이 시나리오 멘트를 아예 써서 주고요. 타임키퍼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이 토론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게끔 종을 쳐줘야 돼서 그것만 쳐다보고 쳐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토론에 참여도 안 하고 나머지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배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토론장에 가면 심사위원이겠지만, 이 친구들한테 뭐 같은 친구를 심사한다기보다 그냥 배심원 개념으로 우리가 이 토론이 어땠고, 어느 쪽으로 그냥 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 평가서까지 주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론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하브루타처럼 뭐 1대1 토론 이렇게도 진행을 해봤었고요. 1대1하고 뭐 2대2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수 토론 뭐 아이들 교실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찬성측, 여기는 반대측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반박하는 다수 토론도 해보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산식 토론대, 오산 토론대 심사를 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봤던 게 오산식 토론이죠. 뭐 이것도 규칙이 다 있으니까요. 시간 내에 발언 시간 있고, 작전 타임 있고, 상대 신문 시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토론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넣은 거예요. 토론이 다 끝나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체크리스트, 뭐 평가서 뭐 이런 걸 작성하게끔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 다음에 토론을 지켜본 소감이랑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게끔 하고 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느 팀이 이겼다. 찬성이냐 반대측이냐. 이 승패를 말하고 이 승패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조금 토론을 경험하고 토론자가 돼서 앞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배심원이 되어서 대신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나라면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저 친구는 이런 거 잘했고, 아, 이런 거는 조금 부족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토론 수업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도 성장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리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토론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